만보정담은 하루만보 하루천자 운동의 하나로 걷기를 사랑하는 명사와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1과 3. 건강과 행복 등을 주제로 함께 걸으면서 하는 인터뷰입니다. 그럼 오늘의 만보정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만보정담에서 소개해드릴 인물은 이성의 국가철도공단 이사장님입니다. 제27회 기술고시에 합격한 이성의 이사장님은 국토부 도로정책과장, 수자원개발과장, 건설정책국장 등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며 31년간의 공직 생활을 거친 뒤 올해 2월 19일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최근 취임 100일을 맞이한 이성의 이사장님은 만보정담과의 인터뷰 장소로 수서역을 택하셨는데요. 수서역은 지난 3월 30일 개통된 GTX A 노선에 포함되는 역으로 이사장님은 GTX 운행 상황 점검을 위해 하루에도 두세 번씩 본사와 수서역을 오간다고 하셨습니다. 업무의 강행군을 이겨내기 위해 매일 아침 아파트 계단을 오르며 체력 관리를 하고 계시다는 이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사장님, 취임하신 지 100일이 지나셨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우선 31년간의 공직 경험을 살려서 철도 산업의 발전과 공동체에 기여할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3월 GTX A 노선이 성공적으로 개통해 수도권 주요 거점을 30분대로 연결하는 시대가 열렸는데요. 이를 통해 공단의 위상이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공단에 거는 기대가 크고 거기에 비례해서 저희의 책임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1기 GTX가 조기 확충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조직 역량에 집중하고 2기 GTX도 성공적으로 추진해 수도권 교통난 해소에 적극 기여하려고 합니다.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철도 르네상스를 넘어 철도 대세 시대를 계속 열어갈 수 있도록 임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GTX A 노선이 개통된 지 2달째인데요. 잘 운행되고 있나요? 지난 5월 24일을 기준으로 GTX A 노선 이용객의 수가 8,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개통한 지 약 2개월 정도 된 건데 이용객 수치가 빨리 늘어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객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정차역 중에 하나인 삼성역이 개통돼야 할 텐데요. 2028년 말까지 개통하는 게 목표지만 그 전에라도 터널을 공사할 여건이 된다면 레일을 깔고 환승시설을 갖춰 삼성역에 정차하는 것이 어떤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복합시설이 완성되지 않더라도 2호선과의 환승 통로만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게 실현된다면 빠르면 2026년에 삼성역에서 GTX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최대한 협조를 구하려고 합니다. 이와 함께 6월 29일에는 현재 무정차 중인 구성역의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GTX에 대한 해외의 반응은 어떤가요? 특히 일본 언론에서 관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앞선 분야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는 급행열차가 있지만 역을 몇 개 지나쳐 가는 것일 뿐 속도는 시속 60km밖에 안 되거든요. 재작년에 개통해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영국 런던의 엘리자베스 라인도 기존의 히스로 익스프레스 구간을 제외하고는 시속 80km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한국의 GTX는 아시아에서 최초이며 수출도 가능합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에티하드 레일의 경우는 한국에 2차례나 방한해서 GTX를 샅샅이 살펴보고 갔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한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통해 다수의 성공을 맛본 나라입니다. 인공위성에 이어 로켓도 쏘아 올렸는데 카이스트에서 가르쳐준 기술이 바탕이 됐죠. 아랍에미리트 학생들은 한국으로 유학을 와서 공학을 배우고 가기도 합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는 유럽 기술을 바탕으로 화물열차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승객 수송용 열차 발주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연내에 발주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한국 철도의 어떤 점이 해외 국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철도는 여러 시스템의 종합적인 산물입니다. 궤도의 전차선, 신호통신, 관제, 소프트웨어까지 두루 필요하죠. 그중 신호통신 기술은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해당 기술을 유럽에서 수입했는데 올해 개통 20주년을 맞이한 경부고속철도의 경우 프랑스에 거액을 주고 사오기도 했죠. 시간이 흘러 신호 체계를 업그레이드해야 하는데 아마도 수천억 원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호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겁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로템, 철도 관련 중소기업 등이 국산화 작업을 했는데요.
전라선에 설치해 약 2년간 실증까지 이뤄졌고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올해는 경부선에 이 시스템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더불어 적극적인 기술 이전으로 해외 사업을 담대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철도 시장은 연간 256조 원 규모로 매년 성장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우리 철도 산업의 해외 시장 점유율은 약 1%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한국 철도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해외 진출 확대는 필수적입니다. 철도공단은 지난해 카토비체에서 오스트라바 구간의 설계 영역 수주를 체결했는데 이를 계기로 폴란드에 진출한 것을 기반으로 체코, 우크라이나 등 동유럽 시장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철도공단이 채권을 발행해 철도 지하화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력이 되는 상황인가요? 무자본 특수법인인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국가 신용도를 자랑합니다. 연간 2조에서 3조 원 규모로 발행하고 갚고 있죠. 2022년에 채권 발행이 유찰된 적이 있지만 그때는 자금 시장 사정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필요한 시점에 자금을 조달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이나 비용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철도 지하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상당한 양의 채권을 발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런 상황을 대비하고 있고요. 철도 지하화 사업이 1년에서 2년 혹은 5년, 10년 내에 끝나기는 어렵습니다. 20년 이상의 긴 호흡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단이 국가 신용도를 기반으로 장기채를 발행하고 사업기관의 재무관리자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철도 지하화 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요? 중앙정부가 철도 지하화 사업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쉬운 길도 아니고요. 오히려 비효율적입니다. 그보다는 철도 부지 상부 개발에서 파생되는 수익으로 하부 지하대체 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사업 구조가 먼저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그때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철도 지하화 사업이라고 하면 다들 연트럴 파크라고 불리는 서울 경의선 숲길을 떠올리는데요. 그런 개발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변을 다 아우를 수 있어야 합니다. 도시구조의 정상화도 고려해야 선순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수도권을 보면 철도 연변의 낙후 지역들이 많은데 그 바깥은 깨끗한 신도시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적으로 보면 철도 연변이 도심에 더 가깝고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산성 있는 계획인데요. 쉽게 말해 지하 대체철도 건설비 이상의 수익이 상부 개발을 통해 확보된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단계별로 자금을 투입하고 수익을 회수하는 데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단이 채권 발행을 통해 마련한 자금은 이러한 간극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공단은 이와 같은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일찌감치 관련 조직을 마련하고 지난 4월에는 전체 조직을 프로젝트 중심형으로 개편한 바 있습니다. 상부 개발을 강조하셨는데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바로 이곳 수서역이 그 예시입니다. 역사 앞 주차장 자리에 호텔, 백화점, 오피스텔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난해 공단이 3,400억 원의 순이익을 거뒀는데 그중 수서역 세권 개발이익이 1,600억 원 규모입니다. 올해는 지난해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700억에서 800억 원 정도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역사 건물의 가치가 가장 높기 때문에 마철루를 올리는 고밀도 개발이 경우에 따라 필요해 보입니다. 싱가포르, 일본, 유럽 등 어느 나라도 역세권 개발을 지향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게다가 역세권을 고밀도로 개발해 얻은 이익을 철도에 다시 투자하는 것이 사회 정의에도 맞고요.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역세권을 개발하겠다고 했을 때 자칫하면 특정한 개인에게 이익이 쏠릴 수도 있는데 이런 현상은 경제성 논리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걸 듣기만 해도 정말 바쁜 일상을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사장님만의 건강관리 루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평소에 운동을 하는 편입니다.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 관사에서 계단 오르기를 일주일에 3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33층 높이의 아파트인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간 다음 33층까지 걸어 올라가는 것을 7번 반복합니다. 그냥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6kg짜리 물통 2개를 쥐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놀라는 사람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취임 전에는 아침마다 동네를 뛰었습니다. 집이 경기도 수원에 있는데
만석공원이 가까워서 거기까지 3바퀴 정도 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철도와 공단의 미래에 대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철도 산업은 국가철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고 교통 편의를 적기에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2004년 고속철도 개통은 철도에 대한 국민의식의 획기적인 변화와 선진국형 고속교통 시스템을 갖췄다는 자부심을 심어줬죠. 그리고 20년 후인 올해 GTX의 등장은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의 개막과 함께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교통혁명을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는 기술 발전과 권역별 교통격차 해소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한 가치가 될 것입니다. 철도역을 경제생활 거점으로 조성하는 등 도시의 공간구조 변화를 모색하려고 합니다. 미래의 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견인하는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2004년 철도구조 개혁과 맞물려 출범해서 올해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자본조차 없는 공단의 장래를 어둡게 전망하는 시선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런 의구심이 사라지고 긍정적인 기대가 커졌습니다. 이런 변화와 성장의 핵심 요인은 고객 가치라고 확신합니다. 철도의 주인은 국민이고 공단의 존재 이유는 고객입니다. 따라서 국민과 약속한 준공기간을 엄수하고 철도의 고비용 구조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과감한 연구 기획과 투자를 통해 미래 모빌리티의 주도권을 지속해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성의 국가철도공단 이사장과의 만보정담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김대식 김혜연의 아아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